테스트 코드를 한번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영상마다 안녕하세요 했지만 왠지 안녕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test.js의 미션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네 가지 결과가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은 여기에 주어진 테스트 어설트 이퀄 이런 테스트 어설션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들어있는 메소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의 구현은 이렇게 뭐 저는 오브젝트 리터럴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여러 가지 메소드를 포함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퀄은 뭐 쉽죠. 그냥 같냐 이렇게 이퀄과 이퀄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입까지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이런 방식의 비교가 필요하죠. not equal은 이제 반대일 거고 디테일 이퀄은 재기 호출을 통해서 만약에 그 오브젝트 어레이다 어레이 타입이 확인이 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 비교하는 함수를 부르고 이 비교하는 함수는 다시 디테일을 부르면서 이렇게 재기 호출을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입 비교는 이런 구문을 썼는데 이거 말고 어레이에 이제 is array라는 어레이를 체크하는 함수를 물론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디테일 컬은 이렇게 중첩된 표현을 한 재기 호출로 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면 될 것 같고 결과를 어떻게 출력해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은 예를 들어서 support not equal 이 글자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죠. 이런 항목들이 여기 그대로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출력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테스트 코드가 다 이 안에 있는 어설션이 모두 다 패스냐 또는 페일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가 최종 결정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부분을 임시로 보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Q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리절트 Q를 만들고 그 안에 푸시를 최종 결과 이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리절트 Q를 이렇게 그냥 배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 Q를 비워줘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한번 지금 선택한 부분의 실행이 끝났을 때는 이제 다시 우리가 Q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초기화 시켜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 실행하는 부분이 이제 저는 요 부분인데 그 콜백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콜백이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리절트 큐를 다시 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묶음이 실행되고 그 결과가 리절트 큐에 각각 이 리절트 큐에 이 부분이 결과가 리절트 큐에 들어가고 그 부분이 패스냐 페일이냐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리절트 큐가 모두 다 에브리라는 메소드를 썼는데 모두 다 패스냐? 그러면은 이제 리절트 큐 그 체크 리절트는 true를 반환해서 결과는 이렇게 true냐, 패스냐, 페일이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참고로 그게 true냐, 이게 불리형 값을 그러니까는 뭐 그게 타입이 뭐 true냐, false냐를 체크하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결과를 하고 리절트 Q는 이렇게 비워줘서 최종 결과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빨간색 노출하는 부분을 미리 알아보면 콘솔 로그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노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콘솔 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또 그 결과 어때요? 패스 페일 할 때 좀 라이브러리 같죠? 라이브러리도 실제 페일이면은 그 부분을 돋보여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또는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이런 패스 부분을 그냥 다 노출하지 않고 그냥 패스는 두 개의 패스 총 네 개의 어설션 네 개의 테스트 코드 중에 뭐 두 개는 패스고 나머지는 페일인데 그 부분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노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보기 좋겠죠. 테스트 코드 구현한 게 뭐 100가지다 그러면 100가지를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페일 부분만 보여준다거나 뭐 그거는 라이브러리에서 그렇게 구현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좀 보면서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동기 함수 테스트 부분이 있었죠. given and the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동기 함수도 똑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given and then은 비동기뿐만 아니고 이 부분도 지금 원래는 그 given 주어진 상태 그 다음에 when 요 함수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when에 해당할 거고 그걸 변수를 담아놔서 그때 이게 뭐 이렇게 돼야 돼라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given and then으로 이제 명백히 구분을 하게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append raise가 비동기 함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비동기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ync await로 이 부분에 append raise를 한번 살짝 볼게요. 그러면 set timeout, 프라미스를 썼죠. 예, 프라미스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이 async 함수를 써서 이 부분이 기다려진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상태 이렇게 해놓고도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또 테스트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함수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결과가. 그럼 테스트 함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잘 되도록 구현을 하려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assertion에서 fail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했으면 그러면은 테스트 함수를 잘못 구현한 거거든요. 그럼 테스트 함수를 어떻게 구현했느냐? 테스트 함수는 저는 결과적으로 비동기 코드 때문에 비동기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서 마치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실행하고 뭐 결과를 받는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Q에 또 Q가 아니고 스택에 계속 넣어놔요. 이 부분을 스택에 넣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스택이 아니고 사실 이제 배열이죠. 간단한 배열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FNS에 계속 넣어놓은 다음에 그게 다 채워지고 나서 즉 어떤 식으로 저는 했냐면 테스트 함수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스택에다가 테스트 함수에 정확히는 이 항목과 이 항목을 넣어놓는 거죠. 그 디스크립션 설명과 함수를 다 넣어놔요. 다 넣어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언제 실행하냐면 나중에 실행해요. 비동기로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모아놓고 비동기로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나중에 동기, 비동기가 막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 비동기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음에도 순서대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실행되고 동기, 비동기, 동기지만 동기, 비동기, 동기가 출력도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배열에 넣어놓고 그 부분을 실행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근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해야 될 때도 역시 또 비동기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비동기 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에는 execute test function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xecute test 천천히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다 넣어놨다. 그럼 set timeout을 이용한 이유는 이제 비동기로 이 부분이 지연 실행되도록 다 이제 FNS에 추가가 된 다음에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밖에 지금 죄송한데 그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잡음이 지금 좀 들릴 것 같기도 해요. 창문을 잘 닫았는데도 시끄러울 것 같아요. execute test function 부분이 이제 그 await로 반복문을 돌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참고로 포이치나 뭐 그 어레이에 있는 그런 이터레이션 하는 메소드를 쓰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는 await를 해서 실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문 또는 포업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업은 이제 포문과 비슷하지만 또 포업에 또 굉장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고 execute test function은 이렇게 짜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비동기로 하나씩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 콜백 있죠. 이 콜백이 비동기로 실행되는 함수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기, 비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콜백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또 async await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셋이 출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await로 다음 셋이 또 뭐냐? 그렇죠. 다음 셋. 여기 이것도 이제 그냥 주석을 풀어서 보면 다음 셋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펑션은 요게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실행이 돼서 그 항목이 실행이 되는 건데 그 항목에 콜백 함수를 실행을 하고 메시지도 같이 우리가 그 FNS에 넣어놨거든요. 사실 FNS라고 했지만 메시지만 있는 그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메시지도 같이 객체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디스트럭처링 문법입니다. 이건 해체할당이라고 하는데 디스트럭처링 문법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뽑아서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그 부분에 콜백을 또 어웨이트로 실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절트 Q 그 부분은 이제 또 비워주고 그런 식의 동작이 필요하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2초 뒤에 패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패스가 나와 바로 이어서 이건 동기 코드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2초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test.js 설명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체크 리절트는 그냥 체크를 쭉 돌면서 큐에 있는 걸 실행해서 해주는 것이고 execute test 펑션은 이런 식으로 또 그 어싱크 함수로 또 개별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 되고 테스트 항목은 사실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택 항목에 넣어놓고 set timeout은 이용해서 이제 스택에 있는 거를 지연 실행해서 나중에 실행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다 쌓인 다음에 실행하도록 비동기 함수를 set timeout을 이용해서 실행을 했고 반복문을 돌면서 각각의 함수를 또 실행을 지연 실행해주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왜냐면 비동기 개념 알아야 되죠. 또 프라미스 알아야 되죠. 그다음 스택과 큐라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처리 또 이용하면 좋고 이렇게 해서 실행 순서를 잘 해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 결과는 아까처럼 뭐 그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고 동료가 구현한 코드에 대한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보면 동료 코드는 우리가 이제 실제 리얼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코드뿐만 아니고 동료가 짠 코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어요. 남의 코드를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부분을 구현하다 보면 뭐가 실제로 테스트 코드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터블한 코드가 되게 중요해요. 즉 동료 코드도 테스트가 잘 안 되다 그러면 우리가 리팩토링을 해서 테스트 가능한 코드로 만드는 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즉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 코드를 구현한다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 가능한 코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리팩토링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리팩토링 단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TDD는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또 다른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뭔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tester.js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런 식의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코드는 뭐 이렇게 아래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에 대한 부분, 그다음 비동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번에 했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